안녕하세요. 비욘디에서 의학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욘디에 진짜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시니까 약간 뒤에 배경이 바뀌지 않았나요? 몰랐는데 그렇네요. 그래서 골드 버튼도 갖다 놨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200만을 네. 앞에 앞에 두고 축하드립니다. 골드 축하드립니다. 버튼도. 네. 교수님 나오셨을 때마다 저희가 아이들 마음도 살펴보고 맞아요. 또 불안한 네. 마음들도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오랜만에 와주셔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또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희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김효원 교수님은 그 병원에서 발달장애 그리고 사회성 클리닉 등 소아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계신 선생님이신데요. 네, 그 동안 다양한 저서를 내주셨어요. 이제 맞아요. 엄마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엄마의 마음 잘하는 시간? 엄마의 네네. 마음이 자라는 시간, 그리고 아이들이 사회를 만날 때 등 다양한 책을 맞아요. 내주셨는데요. 네. 이번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을 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모든 아이는 예민하다. 네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만드는 불안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지 약간 지혜를 주시는 책을 내주셨는데요. 네네. 요즘에 좀 우리 사회가 예민함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아이들 사이에서도 좀 예민한 아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그게 사회가 좀 애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학교도 되게 경쟁적이고 아이들하고 관계도 좀 어렵고 이렇게 좀 아이들이 살기 어렵고 좀 팍팍한 세상이라서 또 아이들이 좀 더 예민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어른들도 또 예민함이 좀 관심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예민함이 뭐 너 예민해 안 예민해 누가 더 예민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가끔씩은 약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너 왜 예민하게 굴고 그래 막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또 많이 인사해 주셨는데요. 푸들님, 뭐 리트리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가 아닌데 예민해요라고 얘기해 주시고 있고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그 예민함은 이제 타고나는 그런 성향이라서 어른이 되어서도 예민함을 계속 가지고 세상을 사는 그런 본인이 가장 힘들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본인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금계수님이 예민한 아이는 어떻게 양육할지 궁금해서 들어오셨다. 네, 오늘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민구님도 오랜만에 뵙는다고 따끈따끈한 책 나오셨다 축하드린다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예민함에 대해서 사실 네. 지금 저희 나이 때 어렸을 때 예민했던 친구들은 그 얘기를 할 장소가 별로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MBTI가 유행하면서 맞아요. 소위 인프피라던가 맞아요. 네. 내성적인 성격들이 내가 인프피라서 이랬던 거구나라고 본인을 설명할 수 있게 되니까 좀 더 자신 있게 나 예민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MBTI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런 뭐 내향적이고 외향적이고 이런 게 성향이다. 뭐 그게 뭐 어떤 나쁜 게 아니고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T인 사람도 있고 F인 사람도 있고 이런 좀 서로 다름을 약간 이해하는 어떤 문화? 바탕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고요. 이런 예민함도 어떤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성향이니까요. 그런 성향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민함도 성향이다. 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예민함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혹시 내가 예민하다는 거는 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건가? 이런 걱정을 하기도 문제인가? 하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내가 너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건가? 근데 우리가 뭐 키가 엄청 크고 막 2m가 넘는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키가 좀 작아도 세상을 잘 살잖아요. 네. 또 뭐 안경을 쓴 사람, 안경을 안 쓴 사람, 아까 뭐 MBTI I인 사람, E인 사람 서로 좀 다른 것처럼 예민함도 성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이거 짧게 어떤 책인지 어떤 의미로 또 써주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뭐 제가 애가 둘인데 큰 아이는 엄청 예민한 아이거든요. 큰 아이가요? 딸내미인데 큰 네. 아이가 엄청 예민한 아이고요. 그래서 걔는 아주 어릴 때부터 뭐 태어나서부터 거의 바로 이제 까다롭고 조금 먹고 자주 먹고 엄청 오래 달래야 되고 눕히면 바로 깨고 조금만 소리 나도 깨고 뭐 하여간 어릴 때부터 엄청 예민했고 크면서도 뭐 처음에 유치원 갈 때 너무 분리불안 심했고 뭐 수영 같은 거 처음 시작할 때 엄마 뭐 수영장 가서 물에 빠지면 어떡해요? 걱정이 많고 걱정도 되게 많고 뭐 벌레도 무서워하고 개도 무서워하고 제가 책에도 썼는데 길 가다가 이렇게 개를 만나면 얘가 그래가지고 개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요. 그래서 예민한 아이를 이제 대학생이 됐거든요. 이렇게 어른이 될 때까지 키우면서 또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예민한 아이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료실에서는 시간이 짧아서 뭐 이런 뭐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제가 다 대답 못 해드리는 거 뭐 손톱을 뜯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톱 뜯는 게 사실 예민한 거에 되게 맞아. 가장 흔하고 대명사거든요. 불안하니 이렇게 맞아요, 말하잖아요. 맞아요. 불안할 때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서 손톱을 뜯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부터 해서 밥 안 먹는 애들, 화장실 자주 가는 애들, 뭐 또래 관계에서 친구들 눈치를 보는 애들, 나이가 들면 뭐 이제 요즘 청소년들이 공황장애 되게 많거든요. 네. 뭐 공황장애, 완벽주의, 뭐 제가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뭐 수능 시험장 앞에서 발이 땅에서 안 떨어져서 시험을 못 보는 꿈을 꾸었어요. 뭐 이런 불안이 되게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부모님들. 또 부모님들 중에서는 애도 애지만 내가 너무 예민해서. 부모님도 부모님 예민해서요. 예민해서 애를 키우다 보면 좀 이렇게 육아라는 게 예민 폭발하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민함을 가지고 내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 너무 힘들다고 하는 부모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예민함이라는 게 저희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개념일까요? 근데 사실 이제 예민함은 성향이기 때문에요. 뭐 아까 아이나 이처럼 이거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질. 네. 기질은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기질을 뭐 구성한 요소들을 이렇게 이론이 되게 많아요. 책에 이제 다양한 이론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툭 해보는 사람이 있고 네. 아까 저희 딸내미가 수영장 처음 갈 때부터 뭐 이런 어떻게 해요? 뭐 물에 빠져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뭐 내가 물에 빠졌는데 교지 선생님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엄청 긴장하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능력 그다음에 늘 기분이 편안한지 좀 불편한지 좀 긴장을 많이 하는지 사람을 만날 때 신경을 쓰는지 많이 쓰는지 잠을 푹 자고 쉽게 자는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향이거든요. 그런 뭐 에너지 수준도 늘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사람도 있고 나는 늘 기운이 없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타고나는 성향인데 예민함은 그중에 하나의 성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기질이다, 네, 타고난 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도 딱 그 책 읽으면서 느낀 가장 큰 감정이 그거였거든요. 음, 예민한 게 상황 탓이 아니었구나.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네. 뭐 보통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이렇게 키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질이다. 타고난 부분이다. 네. 네. 그럼 언제 보통 이런 거를 파악을 하게 되나요? 근데 사실 부모님들이 네. 굉장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왜냐면 잘 안 눕고 재우기도 힘들고 먹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막 많이 울고 그때부터 알게 네, 되는 처음 거네요. 거의 얼마 되지 않아서 신생아기에 알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큰애를 키우시는 첫 번째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애가 그런 줄 알고.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첫 애를 키울 땐 잘 몰랐거든요. 네. 저희 애는 거의 두 돌 될 때까지 한 두세 시간씩 재워줘야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는 100일이 딱 되니까 이렇게 지가 이불에 가서 머리 박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자면 8시간씩 자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죠. 이거는 성향이 다르게 태어난 거구나. 네. 그거 신기하네요. 근데 정신과 교수님이시면 그 기질이나 성향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아이를 처음 마주했을 때는 그런 게 현실에 적용이 잘. 근데 제가 큰애를 일찍 나가지고 전공의 때 나와서 아직 잘 모르던 시절에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 어쨌든 기질이라는 게 그런 거다. 우리가 타고 태어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맞아요. 근데 다양한 이론들은 책에서 소개를 해 주셨었는데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있지 않나요? 기질? 기질 이론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클로닌저라는 분이 쓰신 그 4가지 기질에 대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기질, 안 좋아하는 기질. 네. 근데 이제 예민한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을 좀 불안해하고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다음에 위험회피 성향. 위험회피 성향이라는 거는 뭐 뭔가 이렇게 좀 위험할 것 같은 곳에 가지 않고 위험할 것 같은 것은 안 하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준비한 다음에 하고 막 이런 건데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예민한 사람들한테 좀 이제 두드러지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면 매우 예민한 성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매우 예민한 성인의 특징은 또 따로 없을까요? 근데 이제 예민한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예민하지만 이제 자라면서 좀 예민한 성향이 좀 수그러들 수도 있고요. 네. 계속 예민함 성향이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고 자라면서 더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 이제 크게 한 4-5가지로 사람들이 나누는데 일단 감각이 예민해요. 감각이 예민하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냄새, 뭐 왜 이렇게 그 요리하시는 분들 중에 엄청 딴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특별한 그 맛을 바로 알아차리는 옛날에 뭐 대장금의 홍시 맛이나 그런 좀 그것도 예민한 거 같네. 예민함과 섬세함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 감각이 예민한 것들. 좀 뭐 그래서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섬세하게 알아차리기도 하지만 또 주변 환경의 자극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지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감정적으로도 감정을 크게 느껴요. 좋은 감정도 크게 느끼고 나쁜 감정도 크게 느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잘해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장점이 있지만 또 쉽게 지치고 좀 쉽게 좀 짜증도 날 수 있고 상처도 잘 받고 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인지적으로는 뭐 창의적이고 뭐 생각도 깊이하고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뭐 눈치도 보고 약간 너무 완벽주의. 책에 완벽주의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애들이 우리나라 입시에 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완벽주의가 있으면 너무 힘든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완벽주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에서도 너무 눈치를 많이 본다거나 좀 너무 잘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뭐라 그럴까요? 내가 뭐라고 말했는데 걔가 내가 그 말한 걸 가지고 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좀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좀 되새김질하는 내가 했던 말을 이제 그런 성향도 있을 수 있고 대신에 또 되게 공감을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 맞춰줄 수도 있고 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동생도 얘기 들으니까 내 동생도 예민한 기질이 주변에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예민한 사람, 안 예민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또 뭐 이게 MBTI도 그렇잖아요. 100% I랑 100% E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이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의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구나 약간의 어떤 면에서는 예민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주차할 때 이렇게 칸에 딱 가운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전 엄청 오랫동안 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딱 맞추거든요. 중간에 딱 주차를 해야만 마음이 편한 거죠. 예민함도 있다. 네, 그런 예민함도 있고 뭐 저희 남편은 진짜 제가 결혼하고 첫 해에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2월에 결혼했는데 여름에 모기 소리가 조금만 나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일어나서 반드시 그 모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꽤 잠을 깨야 되죠. 그래서 각자 자기의 그런 예민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뭐 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긴 하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음식 먹을 때 냄새를 유독 많이 맡거든요. 그럴 수 있죠. 감각의 예민함. 싶으면 안 하니까 그것도 예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민한 성인 아이들의 특징으로 감각적인 거, 인지적인 거 얘기해 주셨는데요. 감정적인 거, 관계적. 관계적인 것까지 네네.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아이의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또 저희가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는 예민함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또 양육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또 아이가 좀 학교에서 친구들, 선생님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자라는지에 따라서 예민함이 좀 누그러뜨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런 아이의 양육 혹은 경험하는 거.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뭐 어떻게 그냥 학교 가면은 학교 가는 동안 엄마가 없어지면 어떻게 막 이렇게 불안해 할 때 옆에서 부모가 같이 어떻게
같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게 이런. 그러면 이제 불안이라는 게 이렇게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네. 내가 막 불안이 어떻게 했는데 이쪽에서 또 어떻게 하면 불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불안이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괜찮아. 뭐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교문 앞에 있을게. 이렇게 하면 그냥 엄마가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하면 또 이렇게, 참, 이렇게 좀 내려가기도 하는 거라서 그런 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자라왔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어렸을 때 그 학교 폭력 혹은 뭐 학대 이런 좀 뭔가 큰 트라우마가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뇌가 좀 이제 좀 예민해지거든요. 주변 환경에. 그래서 좀 예민함을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책에 나와 있나요? 그런 책에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도움을 받으면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네. 다행인 것 같나요? 그 네. 말씀해 주신 게 저희 푸들푸들들은 그러시네요. 네.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거 한번 재밌어서 읽어보면 그렇네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조합이 가장 어려운가요? 예민한 부모, 예민한 아이 있고, 예민한 부모, 무던한 아이, 무던한 부모, 예민한 아이, 무던한 부모, 무던한 아이. 근데 저 중에서 무던한 부모, 무던한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로 무던하니까, 네, 별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는 다 모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민한 부모, 예민한 아이는요, 일단 예민한 어른들은 육아를 하기가 그냥 힘들어요. 왜냐하면 육아라는 게 예민함을 자극하는 일들이거든요. 일단 애를 낳아가지고 집에 오면요, 집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집에 온 집안에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뭐 똥싼 기저귀, 뭐 젖병 이런 것들이 막 집에 이제 일단 널브러지고 애가 기기 시작하면 뭐 이렇게 다 뭐 붙여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육아라는 게 어떤 감각적인 거를 자극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막 화가 나거나 지치거나 이런 어떤 감정적으로 우리를 좀 자극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또 예민한 분들은 그럴 때 감정을 좀 크게 느끼시니까 그런 게 또 되게 쉽게 지치고 힘들 수 있고요. 또 예민한 분들 중에는 어른들도 완벽주의가 많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거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계속 불확실성의 연속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의 연속이고 막 이러니까 그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건 그냥 힘들다. 근데 예민한 아이를 키우면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더 많고 나도 예민한데 걔도 예민하고 서로 이렇게 예민해져서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니까 되게 힘든 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민한 부모가 또 예민한 아이를 키울 때 장점은 예민한 부모는 예민한 아이들이 사실 예민한 아이가 무던한 부모를 만나면 얘는 되게 힘든데 부모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민한 아이를 예민한 부모는 되게 잘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상처받았는지, 제가 왜 기분이 안 좋았는지, 제가 왜 힘든지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민한 부모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표정이나 숨겨진 의도나 생각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을 잘 알아줄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고요. 엄청 큰 장점이에요.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예민한 부모는 또 내가 똑같이 청소년기에 아동기에 저렇게 험난한 시절을 예민함을 가지고 사느라 지내왔기 때문에 예민한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민한 부모가 예민한 아이를 키울 때는 폭발도 하지만 서로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점들이 있다. 그런 게 장점이고요. 근데 이제 무던한 부모가 예민한 아이를 키울 때는 예민한 아이가 힘들겠죠.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그런 집을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제 그런 설명을, 애들은 맨날 우리 엄마가 나를 이해를 못해요.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이해를 못해, 내 마음을 못해, 이해를 못해줘,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사람들마다 회색을 구별할 수 있는 단계가 있다. 선생님은 평균적인 사람이니까 선생님 같은 사람은 회색을 한 100단계로 구별할 수 있다. 근데 너는 회색을 1000단계로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네 엄마는 회색을 10가지밖에 구별을 못한다. 100개도 아니고. 근데 너네 엄마는 너를 미워해서 그렇거나 너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니네 엄마가 그렇게 태어난 거다. 회색이 10개밖에 안 보이니까 너는 이거랑 분명히 다른데 엄마는 이제 구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엄마가 너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고요. 근데 무던한 부모가 예민한 아이를 키울 때 또 특장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 예민한 사람들은 항상 나의 예민함과 불안을 다독여줄 누군가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막 어떻게 큰일 났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줄 사람을 원하는데 무던한 부모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걸 되게 잘해주세요.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으면 큰일 나지 않아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걸 잘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무슨 침대처럼 이제 그런 편안함을 줄 수 있다는 게 그런 무던한 부모의 장점이고요. 근데 이제 부모는 예민한데 아이가 무던하면 부모가 속이 터지겠죠. 네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힘드실 거고 그렇고요. 무던하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약간 밸런스로 맞아요. 봐주셨습니다. 그 다음 얘기 넘어가기 전에 질문 주신 거 올려주신 거 하나만 더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강민구님 질문인데요. 학교를 부적응하거나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하는 것도 예민한 걸까요? 청소년 후기입니다. 카톡 탈퇴를 자주 하는데 이것도 혹시 예민함의 문제일지 심한 불안일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근데 사실 이제 학교 부적응은 이유가 되게 많고요. 네. 또 사실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 지금 새학기 되면 맨날 올해 담임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올해 친구들은 어떤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 왜냐면 거예요. 무던한 선생님을 만나면 애들이 그럴 수도 있죠. 막 이러면서 그냥 되게 별일 없이 넘어가는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애들은 별일인데. 그럴 수도, 애가 좀 예민하게 굴어도 좀 선생님이 편안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또 애는 이런데 선생님은 애는 너무 힘든데 선생님이 이해를 못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나 그런 애들이나 학교 분위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학교 부적응을 어떤 사람이 예민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카톡 탈퇴를 자주 하는 거는 예민함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0%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카톡 탈퇴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저 사람 내가 뭐 이렇게 쓴 걸 사람들이 뭐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혹은 뭐 저기 있는 사람들이 그 쓴 말에 좀 약간 상처를 받았다거나 뭔가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신경 쓰이고 불편하고 좀 상처받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어하는 것도 내가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나 실수한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생각들 때문에 힘든 것이라며 그런 것들은 조금 예민함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자꾸 생각하고 눈치 보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런 건 예민함과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거 들으면서 그 생각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저도 동생이 학교 끝나고 오면 바닥에 그냥 누워서 지친 거예요. 네, 밖에서 한두 시간을 모든 에너지를 다 그러고 쓰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지쳐서 그런 거라고. 맞아요. 사람 그래서. 만나고 있느라 지쳐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지치지 싶은데. 아니, 이거 굉장히, 왜냐면 감각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감각도 견디죠. 감정적으로도 크게 느끼잖아요. 생각도 너무 많이 하고 깊이 하기 때문에 밖에서 굉장히 많이 지치세요. 큰 따님분도 맞아요. 많이 지쳤습니다. 저는 그랬던 그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나네요. 네. 그 말씀해 주신 거,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대답을 주셨는데요. 그럼 조금 더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실제로 그렇게 예민한 아이들을 부모가 좀 어떻게 대해줘야지 아이가 편안하게 대할지. 부모가 제가 부모님들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우리 아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그냥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그걸 고쳐야 된다라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한테 너 키가 커져야 돼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이인 사람한테 너 이가 돼야 해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른들이 뭐 고수를 못 먹는데 너 고수를 먹어야 돼 하면서 계속 고수를 먹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민함은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이니까 약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예민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힘들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민한 아이 본인보다 더 힘들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부모님들이 해주시면 좋은 게 이제 안전기지가 돼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애들이 바깥에서 상처받고 좀 지치고 피곤해지고 또 불안이 막 올라왔을 때 괜찮다고 말해주는 좀 엄마한테 와서 좀 위안을 얻고 약간 쉬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면 예민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정을 읽어주는, 왜냐면 그 예민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이제 그런 감정들이 다양한 종류의 감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감정을 읽어주고 이래서 속상하구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되구나, 이런 게 불안하구나, 뭐 이런 그런 일이 꼭 생기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힘들구나, 이런 거를 좀 마음을 많이 읽어주면 좋고요. 감정 읽어주기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거나 예민함이 이제 폭발할 때 좀 그런 것을 달랠 수 있는 아이만의 방법을 제가 항상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 네. 예를 들면 뭐 복식호흡 같은 걸 해도 좋고요. 요즘에 뭐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해서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타독타독하는, 네,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고, 뭐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요. 뭐 음악을 듣거나 댄스하는 것도 좋고, 또 내가 나 자신한테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연습을 시켜줘도 좋고요. 또 이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손으로 하는 사소한 일들이 그 불안을 많이 낮춘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몰랑이 같은 걸 만진다거나 퀴즈 그래서 큐브. 아이들이 그걸 또 좋아했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네. 슬라임 막 맞아, 이런 거 슬라임, 쪼물딱 맞아요. 좀 쪼물딱. 이따 이게 생각보다 불안을 많이 낮춰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퀴즈 큐브. 옛날에 어른들은 왜 후드 2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혈액순환 이런 거. 근데 불안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소년인데 막 너무 불안해하고 이런 부석 십자수 이렇게 단순 번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컬러링. 이런 거. 컬러링 북 색칠하는 그 색칠하는 거, 그런 것들이 뭐 종이접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이렇게 손으로 하거나 몸을 써서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좀 없어지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슬라임이 유행했는지 굉장히 이렇게 불안. 이제 깨달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의 불안을 달래주기 위해서 아이들의 예민함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그 교수님 책 읽으면서 이 책은 내가 만약에 예민한 아이를 키우고 있다,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좀 예민하다 네. 하면은 보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게 그 모든 사례들이 거의 다 나오는 것 엄청 같아요. 자세한 여러 사례가 나오잖아요. 네. 네. 예민하다 하면 겪을 수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한 사례들이 대부분 거의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주는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맞아요. 해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짚고 좀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도 내 예민함의 이런 점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궁금하시다면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게 일단 제가 그러니까 궁금했거든요. 그 입 짧은 거. 입 짧으세요? 네. 아. 감각이 예민한 네, 거. 저희 지금은 잘 먹는데 어렸을 땐 좀 입이 많이 짧았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사실 생각보다 입 짧은 것 때문에 오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 그리고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처음 들어갈 때 요즘에는 이제 학교에서 급식 지도할 때 다 먹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다 먹어야 돼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제가 옛날에 10몇 년 전에 본 아이 중에 한 명은 선생님 다 먹으라고 하면 입에 넣었다가 뱉어가지고 화장실에 그런 애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주 조그만한 애들도 이제 처음 이유식 시작할 때 안 먹는 게 많은 애들이 되게 많고, 또 이제 애들이 안 먹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도 하지만 요즘 부모님들은 이제 영상을 틀어주면서 먹으라고 하거나 막 따라다니면서 놀면서 먹이거나, 먹이다 보니까 아침 먹이는데 2시간, 점심 먹이는데 2시간, 막 저녁 먹이는데 2시간,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경우에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우선 그냥 먹는 게 일단 밥 때가 되면 약간 엄마랑 애랑 전쟁. 처럼 이렇게 막 무슨 전투하듯이 막 이렇게 먹이지 말고 좀 편안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아이들이 시작하면 이유식 시작할 때 손으로 막 이렇게 자기들이 저지레 하면서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흘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좀 흘리면서 먹는 아이들에게 조금 너그럽게
네. 자기가 스스로 좀 해볼 수 있게. 왜냐하면 또 부모가 예민한 경우에는 이 흘리는 거를 못 보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리고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 하나 흘리면 닦고 하나 흘리면 닦고 이런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다 먹고 나서 치우게 조금 약간 너그럽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식사는 너무 2시간씩 먹이지 말고 딱 시간 제한해서 이렇게 딱 밥 안 먹으면 또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제한해서 치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안 먹어도요? 안 먹어도. 안 먹어도. 왜냐면 안 먹고 나서 나중에 결국 사탕 먹고 과자 먹고 이러니까 간식을 주지 말고 좀 이렇게 밥 되는 밥을 먹는데 근데 이제 그런 싫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고수 싫어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고수 꼭 먹으라고 안 하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먹이려고 하지 말고 같은 식품군 안에서 아이가 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똑같은 재료라고 해도 뭐 예를 들면 고기는 싫어하지만 다진 고기는 잘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감과 재료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향을 싫어하는데 거기에 무슨 데리야끼 소스를 해주면 잘 먹는다든지 뭐 이제 그런 아이가 좋아하는 향과 맛과 식감에 맞춰서 조금씩 요거 한번 해보고 또 좀 기다렸다가 또 요렇게도 한번 해보고 좀 기다렸다가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봐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이 이런 것을 좀 노력이 약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만약에 너무 안 먹거나 혹은 뭐 먹질 않으니까 또 화장실도 못 가거나 그렇죠. 병원 데려가시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럴 땐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어떤 도움을 좀 주시나요? 근데 예민한 거는 이제 이런 그 패턴 같은 거를 알려드리고 이런 엄마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알려드리고요. 또 집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또 칭찬받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칭찬 스티커 밥 먹은 거 이런 거 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또 예민함이 너무 심한 아이들은 저는 요즘에는 좀 어릴 때 요즘에 아주 어린 애들 학령 전기 아이들 중에 예민 폭발하는 애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예민 폭발이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내리자마자부터 울기 차에서 내리자마자부터 울기 시작해서 차에서 아파트 집까지 들어가는데 1시간 내내 울었어요. 뭐 이런 집도 있고. 그거는 사회가 만든 건가요? 그런 건 이제 타고난 기질이 더 많은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저는 좀 놀이치료 같은 걸 빨리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놀이치료를 하거나 요즘에는 그런 엄마랑 아이랑 같이 하는 놀이치료, PCIT라고 하는데 페어런 차일드 인터랙션 테라피라고 해서 엄마랑 아이랑 같이 하는 놀이치료 같은 거를 되게 짧게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해도 되게 도움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네. 꿀팁이네요. 네. 아이가 계속 온다면 어린이집 가는 길에 놀이치료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사연이 이제 엄마랑 떨어지는 거 불안해하는 너무 많죠. 교수님 예전 생각이 많이 나시죠? 그럼요. 네네. 저희 딸내미가 처음 유치원 갔을 때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유치원 원장들 모임 가서 우리 애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너무 많이 그랬어요. 네네.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뭐 그런 분리불안은 되게 많고 옛날에도 되게 많았고 분리불안은 지금도 되게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분리불안이 이제 없는 것 같아라고 보여도 그게 인형 끌고 다니는 애기들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인형 안고 다니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엄마한테 전화하는 애들. 엄마 전화 핸드폰에 페이스북으로 해달라 그러고.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제가 엄마들한테 하라고 하는 걸 알아서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민한 분리불안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그런 엄마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 사회에서는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는 가장 엄마랑 연결하기 쉬운 방법이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이나 뭐 학교에서 스마트폰 못 가져오게 하면 공중전화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초등 저학년들이 처음 학교 갈 때 분리불안이 심할 때는 학교를 안 가도 돼 이렇게 하면 애가 계속 안 가니까 학교는 가야 된다라는 다만 조금 단계적으로 학교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면 좋고요. 그래서 너무 학교에 안 가려고 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면 제가 그런 거 학교랑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뭐 첫 주에는 교실에 자리까지 앉혀주고 엄마가 나오고
그다음 주에는 그 교실에 뭐 3층이면 3층 복도까지 데려다주고 엄마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교문까지 데려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엄마가 단계적으로 아이랑 분리하는 그런 연습을 해도 좋고요. 또 뭐 가끔씩은 아이가 너무 학교 안에서 중간중간에 불안해하면 엄마가 도서관에서 기다리고 뭐 시간에 잠깐 보고 온다거나 이렇게도 옛날엔 했었는데, 스마트폰이 생긴 다음에는 좀 엄마랑 중간에 그 쉬는 시간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불안을 많이 낮춰주고, 또 뭐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뭐 엄마가 써준 편지라든지 쪽지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걸 좀 들고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불안을 다스리고, 혹은 또 아침에 있을 때만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오늘 엄마는 뭐 할 거야, 엄마 오늘은 어디에 있을 거야, 뭐 이제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너무 심하고 몇 달 이상 계속 가고 학교에서 너무너무 적응이 어려우면 또 병원에 오시면 뭐 놀이치료나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든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도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분리불안이 저희가 그 강아지 키울 때 분리불안 생기면은 양육자님 탓도 있어요라고 이제 훈련사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이가 분리불안이 좀 생긴 경우는 이것도 양육 탓이 좀 있나요? 근데 가끔 부모님들을 분리불안 심한 애들의 부모님들 중에서는 네. 부모님도 얘가 오늘 잘 있을 수 있을까요? 얘가 오늘 괜찮을까요? 별일 없을까요? 약간 같이 분리불안이 같이 있는 불안이 거예요?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불안을 좀 다독이고 좀 잘 뭐라 그럴까요? 견딜 수 있으면 또 아이도 또 좀 씩씩하게 잘 견딘다 그럴까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씩씩하게 잘 견디는 모습, 엄마가 먼저 내 불안을, 부모가 먼저 내 불안을 잘 견디는 모습, 이런 거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데요. 네. 엄마가 먼저 예민함을 내려놓는 것도 좋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해 네.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넘어가기 전에 강민구님이 아까 이제 카톡 탈퇴하는 것 때문에 맞아요. 네네. 얘기하셨는데, 이런 거는 자기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다. 왜냐면 또 사회에서 친구들 못 맞아요. 만나고 소외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관계에서의 예민함을 내려놓는 거. 관계에서 예민함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이게 불안할 때 특히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다 상대편한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느낀 게 맞아. 그러라든지 내가 아까 그 말 했는데 너가 내가 그 말을 그런 뜻이 아닌데 내 말 오해한 거 아니지? 너 아까 표정이 안 좋던데 내가 뭐 그렇게 해서 상처받은 거 아니지? 너 아까 그거 내가 그런 거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그거를 확인을 자꾸 하면 상대편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혼자서도 나의 불안을 스스로 다독일 수 있는, 내가 불안할 때, 내가 불안이 올라오네 할 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어린 애들한테는 이제 외국에서 만든 그런 터틀 테크닉이라고 해서 거북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민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연락하고 폭발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거북이라고 생각하고 거북이 집 속으로 쏙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내가 나를 다독이는 걸 먼저 하고, 내가 이제 괜찮아졌어, 좀 편안해졌어, 그러면 이제 다시 껍질 밖으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내가 예민할 때 너무 막 이렇게 안절부절, 뭐 부모님은 전화해도 사실 뭐 부모님 괜찮은데, 혹시 또래 관계에서나 특히 이럴 때는 좀 그런 뭔가 상대편이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다독이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청소년기, 뭐 아주 초등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까지 관계에서의 예민함 너무 많죠.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이제 예민한 친구들, 스스로를 예민하다고 정의하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자기는 자꾸 곱씹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책에 되새김질 한다 이렇게 쓰는데, 또 그 생각하고 그 장면을 또 생각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때 이렇게 한 게 잘못인가? 걔는 그런 말을 왜 했지? 근데 사실 살짝, 근데 너 그때 그날 있잖아. 뭐 그때 왜 무슨 일 있었어? 상대편은 사실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쉽지 않은가 봐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본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상대편은 사실 잘 모르니까 이런 경험을 그런 안절부절 못하면서 되새김질하고 있는 본인이 너무 힘든 거죠. 교수님은 좀 따님께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
근데 저는 사실 다른 걸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같이 뭐 넷플릭스를 봐도 좋고, 그때 같이 나가서 뛰어도 좋고, 저는 포켓몬고도 좋아하는데, 근데 포켓몬고 같은 거 공원에 나가서 이렇게 잡고 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 전환이 되거든요. 불안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뭐 불안하고 예민하고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당사자는 일단 그 불안이 시작되면 너무 힘들고 거기서 벗어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내 불안에다 말을 걸고 내 불안과 싸우는 게 되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른 걸 하라고 해서 자꾸 벗어나라고 그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뭘 먹어도 좋고요. 아니면 뭐 음악을 들어도 좋고 재미난 예능을 봐도 좋고 뭐 저처럼 딸내미랑 같이 포켓몬을 잡으러 나가셔도 좋고. 이게 딱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자기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편안한 방법. 편안한 방법으로 약간 시선을 돌려보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 생각에서 좀 나를 끄집어내서 다른 거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책에 나왔던 내용 맞아요. 같아요. 네, 시선을 네. 좀 돌려보는 거. 네. 포켓몬고는 정말 귀여운 아이디어. 네. 그리고 또 먹어도 된다 이렇게 먹어도 얘기하셨는데. 됩니다. 네. 그래서 요리해도 되고요. 그 냉장고를 이렇게 많이 열어놨나 싶기도 하네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강민고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집에 요즘도 계시면 혼자서 안절분절 하시고 그러신가 봐요.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불안이 탁 올라올 때 본인이 되게 힘들어요. 본인이 힘들다. 이 책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렇네요. 네. 한 권 남는 거 없겠죠? 한 권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민구님 저희가 책 한 권 보내드릴 네, 테니까 네. 교수님이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네네. 강민구님 저희 애프터 더 레인 기프트 메일 저희 PD님이 써주실 텐데요. 거기에다가 성함 그리고 받으실 주소 그리고 연락처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책 받아서 네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니, 감사합니다. 강민구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이에리카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불안으로 강박이 나타나는 건 치료하기 힘든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민함은 병이 아니다. 예민함은 성향이다.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예민함은 성향이고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예민함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딱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예민함이 뭔가 불안으로 나타나고 그 불안이 되게 심해지고 그래서 뭐 좀 불안 때문에 예를 들면 분리불안 자체가 큰 병은 아니지만 분리불안 때문에 학교 생활이 결국 안 되고 이러면 이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불안이 올라오거나 또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예민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뭐 이렇게 강박증이나 요즘 청소년들의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은데요. 공황장애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또 청소년기에 강박이나 공황장애가 생겼다가 또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불안이 심해져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강박이나 공황이 나타나면 그때는 조금 약물 치료나 아니면 인지행동 치료나 이런 치료를 병원에서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불안으로 강박이 나타나는 것이 생각보다 강박증은 또 좀 잘 낫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사춘기 이전에 생긴 강박증은 되게 요란하게 오는데 또 되게 금방 낫기도 하고요. 청소년기 이후에 온 강박증도 좀 치료를 받으면은 잘 나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강박증은 또 인지행동 치료 이런 치료 프로그램을 하는 병원도 되게 많고 그래서 약을 먹어도 빨리 낫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민한 부모 얘기 또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네네. 예민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힘드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본인이 안 그래 얘도 예민한 것도 힘든데 예민한 아이들 안 예민한 아이들 키우면 힘들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내가 예민한데라고 이제는 좀 잘 알잖아요. 정보가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육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도 클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교수님께서 그럼에도 라고 시작을 하면서 말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민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좀 남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행동이나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감정들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네. 또 공감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뭔가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좀 엄마가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은,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예민한 부모는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예민한 부모님이 아이를 키울 때 좀 마음에 두시면 좋은 점은 우선 내가 예민한가 아닌가, 내가 예민하니까 아이랑 부딪힐 수도 있겠다 이런 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사실 좀 덜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예민한가 이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예민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점은, 예민한 부모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을 돌보는 거거든요. 내가 예민할 때 내가 이렇게 스스로 좀 더 올라오지 않도록, 나의 예민함이 올라오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보고 내 마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아이랑 좀 덜 부딪히기 때문에, 예민한 나 자신을 돌보고 내가 예민함이 올라올 때, 내가 지칠 때, 내가 짜증이 날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아까 나만의 방법, 그런 거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이를 키우는 거는 원래도 힘든 일인데, 예민한 부모님들은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인지적으로 이렇게 좀 더 쉽게 지치시기 때문에 좀 주변에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네요. 남편도 그렇고 좀 시댁, 친정, 뭐 제가 고모, 이모, 삼촌들 다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나라에서 요즘에 그런 시간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잖아요.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민함을 가진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불확실성과 완벽하지 않음. 육아는 완벽할 수 없다. 그리고 육아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끊임없이 팡팡팡팡 터지는 일의 연속이다. 이거를 내가 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아이를 키울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다 보면 예민한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좀 쭉 지나고 나서 아이가 크면 또 엄마랑 그렇게 친해지기도 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험난한 시절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전우애와 같이. 그렇죠. 오히려 또 혼자서 알아서 안 예민하고 잘 자라는 아이들보다 더 부모랑 좀 끈끈한 이런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청소년기까지 이렇게 힘든 시기를 잘 지나고 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민함이 다 좋아지진 않더라도 나의 예민함을 내가 스스로 잘 돌보고 또 잘 다독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아이가 그런 때가 올 때까지 우리 기다려 보기로 해요. 맞아요. 네. 기다리면 또 광명 찾을 날이 오겠지 아, 않겠습니까? 그럼요. 아이들의 제일 좋은 점은 어른들과 달리 잘한다는 점, 잘한다. 좋아진다는 점.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소아정신과 교수님으로서 네. 해주실 수 있는 말이네요. 네네. 저는 애들을 많이 보니까, 엄마는 집에 아이 뭐 1명, 2명만 보지만 전 애들을 많이 보고 걔네들이 잘하는 걸 보다 보니 별별 애들이 다 좋아지는 그런 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반드시 잘한다. 예민한 아이도 반드시 좋아진다. 예민함을 스스로 다독일 수 있는 아이로 자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별별 아이들도 다 좋아진다. 저가 별별 아이들을 다 알고 있는데요. 뭐 학교에서 강제 전학 당했는데 나중에 네. 막 의대 가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별별 애들이 다 좋아져요. 그래서 애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아이의 모습이 평생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좋아질 수 있다. 네, 좀 힘들어도 보람이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그럼요.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희 그러면 이 작가님이 교수님 방송을 우리나라 모든 아이들이 뭐 이런 칭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근데 예민함에 대해서 또 교수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책 홍보를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서요. 네. 교수님께서 책을 좀 홍보한다면, 네. 자랑한다면 좀 자랑해 주실 만한 거나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책이 이제 제가 조금씩 쓰기 시작한 책인데요. 뭐 네. 예를 들면 손톱을 뜯는 아이, 손톱 뜯는 아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제 자리에, 옆자리에 또 네, 손톱을 뜯는 아이, 제 진짜 진료 한 번 할 때마다 네.
보통 오전에는 한 25명에서 30명, 오후에는 35명에서 40명 보는데 다 손톱으로. 근데 처음에. 한 6, 7, 최소 6, 7명은 손톱을 또 뜯어요. 아직도 손톱을 뜯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뭐 그런 손톱 뜯는 아이한테는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화장실에 자주 가는 아이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수능 시험이 다가와서 불안해하는 아이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또 엄마가 내가 힘들 때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학원 계속 바꾸는 엄마부터 시작해서 엄마의 예민이 육아를 할 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이제 다양한 그런 케이스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이런 얘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부모님들이 아까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혹은 나의 예민함이 아이를 키울 때 좀 힘든 부모님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표지가 너무 귀여운데요. 이 표지는 혹시 어떻게? 이 표지는 네. 그 너무 김계미 귀여워요. 시인이라는 시인이 계세요. 그 시인분이 그려주신 일러스트예요. 근데 너무 그 예민한 아이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약간 느낌이에요. 고슴도치 같은 느낌인데 고슴- 입술은 네, 삐쭉 맞아요. 나와 있고. 그렇지만 사실 이제 고슴도치의 특징은 자기는 뾰족해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되게 여리고 잘 상처받고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거거든요. 예민한 아이들도 그런 마음속으로는 나의 예민함을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스스로 다독일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좀 편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숨어있는 그런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랜만에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예민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김혜원 교수님과 함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